이해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유능하시고 영민하시다고 알려주신 분이 김앤장에 관한 그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기 어려운 점이라는 거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셨다니요. 그 다음에 뭐 오전 질의에 제가 고향 문제를 여쭤봤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제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향에 많은 분들이 총리님이 진즉 우리 고향 분인 줄 알았으면 참 자랑스러웠을 텐데 이제야 처음 알았다라고 참 개탄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서 내일 아마 그 관련돼서 또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님한테 고향이 어떤 의미였는지. 자, 총리님,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제 이해식 의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이제 곧 공직자 이해충돌법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법률을 지키고 또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앤장이 로펌이죠. 네, 뭐 전 그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상 로펌이라고 많이 부르지요. 네, 네. 제가 뭐 펌이라는 거는 잘 아시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떤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등용하는 걸 보셨습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다. 자, 그 후보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말입니다.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같은 것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NGO입니다. 네, 또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것도 하셨어요. 이런 경력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고 후보자님의 무역협회장 경력이나 김앤장 고문이라는 경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의문을 제기할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공직자로서 쌓으신 그간의 능력과 그걸 통해서 얻으신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후보자님 개인의 성취나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달성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후보자님 정도 되신 분 같으면, 특히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 같으면 이렇게 훨씬 더 소외되고 어렵고 내지는 새롭게 더 개발돼야 될 분야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것도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무역협회가 공공기관입니까?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셨다는 문제, 또 아무리 부인하시려고 해도 공직생활을 마치자마자 바로 민간법률회사에 취업을 하시고 또 다시 공직에 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도 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뭐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바지할 만큼 했으니 나도 이제 내 노후는 돈을 벌면서 좀 윤택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다시 또 지금 총리가 되시겠다고 이걸 지명을 수락하신 것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해충돌이 아니다. 자, 후보자님께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201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늘 최근에 지금 질의가 되고 있고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부분이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법관이 나중에 변호사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왜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는 문제가 청문회 때마다 이슈가 되고 본인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그 각 개인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화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후보자님, 네.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요. 빅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진짜로? 네. 거물이라는 말을 뜻하는 빅샷
용어고요. 특히 저희 로펌 업계에서는 후보자님 같은 분들을 모시게 되면 빅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펌의 위상과 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혜택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내가 후배들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 이해 충돌을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화 같은 걸 봐도요. 그 큰 어떤 범죄 조직의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면서 가서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봐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친구 요새 잘 지내나?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빅샷이 가지고 있는 무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책무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사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마음에 닿는 말씀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다. 응? 그다음에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라는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회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이런 걸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지금 후보자님 같은 분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지켜주시지 못하면 그것이 곧 사회적 양극화의 지표가 되고 불평등의 지표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십니까? 자,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계신 게 아까 분명히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해석한 것, 대한변협에서 해석한 것,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내용을 김앤장도 제출을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직위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보조해서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에 해당한다. 전직 고위공무원 등 변호사 아닌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본회에 등록해 달라. 아까 나는 사무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지금 법을 곡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변협의 김앤장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대한변호사협회 유권 해석상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사무직원에 해당하고 이것은 신고를 하도록 변호사법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 해석을 다음을 보시더라도 비정기적으로 기타 소득 형태로 소득을 지급할 때 비로소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일부나마 생기는 것이지 사무직원이 되는 고용계약 관계에서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변호사가 못하는 일을 내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무직원임에도 동업을 했다는 걸 자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0초만. 예, 하시죠. 예, 저 우선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제 일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빅샷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강 의원님. 다음은